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에 되었으므로 제10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민간 위탁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오후에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국 및 청주 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 후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 후 질의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미원면 찾아가는 이동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125호 미원면 찾아가는 이동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소매점이 부족한 농촌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 등 교통 취약계층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이동장터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시범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부터는 지역 물류 거점과 유통망을 갖춘 동청주 농협협동조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받아 구입한 이동장터 차량의 운영 및 차량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미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종료일인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비는 연간 6,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운영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수입은 정산을 통해 전액 우리 시로 환수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 선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청주 농업협동조합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연간 최대 3천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관내 유통망 및 물류 거점과 유통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성을 활용한 고품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건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로 회부된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원면 찾아가는 이동장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미원면 일부 취약지역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청주시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제16조에 따라 동청주 농업협동조합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위탁 금액은 9,100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는 이동장터 운영 및 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미원면 찾아가는 이동장터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의 선정 및 운영 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본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미원면 찾아가는 이동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뭐 질의하기보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좀 듣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미연면만 전체를 이렇게 순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365일 계속 하시는 건지 뭐 예를 들어 주 몇 번 이렇게 하시는 건지 예, 그런 좀 계획을 좀 알고 싶어서 한번 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예, 일단은 현재는 미원면 27개 배우마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운영은 그 주마다 돌아가는 이 마을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달 내내 운영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예. 한 달 평균을 봤을 때 이 차가 예. 방문을 뭐 한 번인가 두 번 이렇게 나오지 2회 않을까요? 정도 가능할 두번 것으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 그게 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김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 미원면에 법정리하고 행정리가 몇 개가 되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제가 지금 행정리까지는 파악을 했는데요. 법정리 파악은 제가 지금 명확하게 네, 지금 그래서 현황 파악을 24개, 못했습니다. 48개 행정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운행하는 예. 곳을 찾아봤는데 예. 5군데, 6군데가 지금 가지를 않고 사실 근접거리 제일 낮은, 제일 짧은 거리에 쌍일이 뭐 내산리 같은 경우에는 3번을 횟수를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 거리가. 예, 예. 예, 그거는 왜 어떤 근거로 이거를 지금 안 하는 데는 왜 안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지금 아마 운영 계획에 예. 나와 있는 그 차량 운행 그 일정표 예시를 예. 보시고 말씀해 주신 것 네네.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는 이제 예시 자료인 거고 사실 아직 얘가 시범 운영도 요번에 네. 저희가 이제 5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 시범 운영을 해서 일정표가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나오는 거고 이건 아주 그냥 예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뭐 가까운 지역, 먼 지역,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거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범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시범운행 5월 달부터 시행합니다.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짤 때는 예. 사실 제일 근거리가 아니라 먼 거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거 체크를 잘 하고 계셨나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예. 정확하게 운영 시간까지도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확정된 일정이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예.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 전문 위탁 기관이라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농업에서 지금 하는 거죠?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왜 농업에서 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예, 일단 이 사업 자체가 네. 처음 시작된 게 네. 농촌 중심지 우리 협약 사업 안에 우리 농림부 장관님께서 네. 우선 시범적으로 예. 네 군데를 그러니까 농정 협약이 된 곳 네 군데를 네네. 먼저 시범적으로 이 가가오 이동장터 사업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걸 받아들였고 그러고 이제 차량을 만들면서 이 가까우 이동장도 차량을 만들면서 농어촌 공사에 저희가 이 사업 전체가 농촌협약 사업은 농어촌 공사에 위탁이 되어 있는 네. 거고 농어촌 공사에서 미원면 농촌 중심지 협약 사업이다 보니까 네. 미원면에서 공적인 그래도 거기가 물론 공공기관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쵸. 농업인들하고 제일 가깝고 네.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농협이었기 때문에 동청주 농협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 주민위원회하고 같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이 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가장 이 물건을 잘 수급 조달하고 또 농업인들한테 가깝게 다가가서 물건을 팔 수 있고 그 환경 여건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농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탁을 농협 외에는 검토를 안 하신 거네요?
저희가 일단 처음에 이 협약 사업을 네. 하면서 추진위원회를 하고 네. 협의를 했던 곳이 동청주 농협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동장터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골에서 이동장터로 해서 사고 팔고 팔고라는 거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물건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현재 뭐 근거리든 원거리든 뭐 가까운 거리든 이게 지금 가가지고 이 물건을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게 충족이 가능할까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실제로 이 가가오 이동 장소를 저희가 네. 이제 시범적으로 올해 저희는 협약사업에 네.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미 이거를 실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전국에 지금 이 가가오 이동 장소가 지금 10개소가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완성하고 또 얘를 성공적으로 해온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가 이걸 하는 것은 이 안에도 내용에도 담겨 있지만 네네. 그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마을 그리고 또 그런 곳에 어르신들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주 이런 장을 보러 온다거나 물건을 사러 오는 기회가 적으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사는 일상용품 같은 거를 그분들한테 판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편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농업 조합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업은 우리 그 주민이면 농협에서 농협 조합원들한테 판매하는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격 또한 저렴하게 그분들이 필요한 대로 살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앞으로 이제 전화로 내가 뭐가 물건이 필요하면 농협에 얘기하면 그 물건을 가져가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또 더 한 가지는 사실 복지적인 서비스도 가하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읍면에서 반찬 배달을 이제 뭐 반찬 해가지고 봉사하고 반찬 배달 같은 걸 할 때도 가가오 이동 장터가 그런 역할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먼 거리에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 어려운 점 같은 것도 여기서 수렴해가지고 면이나 이게 뭐 그 복지기관에다가 전달해주는 역할까지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동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복지적 서비스까지 함께할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돼서 네. 사실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 컴퓨터로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을 해서 사는 게 가격적인 면이나 예.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다고 다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예. 굳이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어떻게 됐든 뭐 지금 이걸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예. 하시는데 이게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서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물건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든 지금 현재 우리 이 유통 과정에서는 사실 인터넷으로 해서 직접 집 앞에까지 갖다 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지 예. 이 차가 시간대로 가서 예. 나와가지고 사가지고 들고 들어가는 거 자체를 예. 힘들어하실 경우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이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 차라리 이게 인터넷도 이용을 해서 그분들이 주문하면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예, 방법도 예. 한번 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님. 지금 뭐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한 네네. 문제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운영하는 안에 대한 문제 네네. 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네. 잘 참고하여서 적용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숙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유통 과정이 그날 배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날 소진을 못했다 하면은 그게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혹시 이런 저장고 같은 것도 뭐 하나 해놓은 게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 가가오 이동장도 차 안에요. 냉동 시설이 시설이 다 다 되어 돼 있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의원님하고 좀 반대 생각인데 예.
그 시골에 그 어르신들이 예. 진짜 바깥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예. 옛날에도 그게 있었잖아요. 트럭으로 이렇게 막 팔러 다니시는 예, 분들 예, 계셨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또 아무튼 실효성이 더욱 있어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이번 시범 운영하고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 개선해 나가면서 예, 그렇게 하면서 운영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확장을 하실 거잖아요. 거기만 할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예,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중 계십니까? 예, 임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게 뭐 임정수 의원입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글쎄 뭐 여기에 지금 우리 남일현 의원님이 위원이었었는데 뭐 잘 하셨으리라 믿고요. 지금 차가 지금 구입을 해놨다고 그러셨죠? 예, 차를 구입을 하고 아예 시설을 개조를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예, 건가요? 그거는 그 협약 사업 안에 들어있던 사항이어서 그거 누구하고 협약을 해요? 우리 저기 농림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던 거죠. 농림부서 사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상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그거 왜냐면 그러면은 사업 안에 운영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운영을 안 한다고 그랬을 때는? 농협정책과장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안 해주면은 예. 그 운행은 어떻게 하느냐고. 참. 만약에 여기서 이거 요거에 대한 위탁 동의를 안 예, 해주시면 예, 예. 저희가 지금 올해 요번에 위탁을 못 하고 이게 사실 지금 위탁 기간이 9월부터 내년도 2027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12월까지잖아요. 의회에서 예. 승인을 안 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은 일단 시범 운영까지 하고 멈추게 되거나 아니면은 멈추게 되죠. 뭐 왜냐하면 이 예산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왜 저희가 이거 위탁 그 민간 위탁 동의를 왜 요구하는 거냐면 이 차량 운행을 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비를 우리 협약사업 국비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시비로 하려다 보니 예산을 세워야지 되고 예산을 세우려니까 위탁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9월 추경 예산에 예산을 올려서 운영비를 줘서 동청주농협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떻든 간에 뭐 동청주 농협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수의 협약이라는 게 여기 이제 뭐 하여간 뭐 이것저것 있죠. 사유. 예. 뭐는 요거는 뭐 그냥 어떻든 간에 긍정적으로 요거는 이제 뭐 하여간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죠? 뭐 입찰을 개인한테 좀 봐서 이렇게 해도 뭐 저렴하게도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예, 예. 일단 이게 지금 농업정책국에서는 어떻든 간에 동청주 시내에다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지금 다 해놓고서는 지금 이제 우리 의회에 승인만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수의 그러니까 이게 민간 위탁 수의 위탁을 이번에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그 부분이 법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예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응? 무조건 네, 법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시비가 이제 3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의원님 저기 죄송한데요. 이거를 미리 사전에 사실은 의원님들께 한 분 한 분께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수의를 왜 해야지 됐고 수의를 했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에 설명을 좀 다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그래서 불찰이라고 이제 그게 좀 생각합니다. 아쉽다. 본 의원은 이제 말씀을 예.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은 선거 때문에 예, 예. 의원님들이 사실 뭐 이거 신경도 못 써요. 사실은 예. 질의만 하는 건데 예, 예. 어떻든 간에 예. 그래도 예. 지난 3월 달이던 예. 2월 달이던 네, 네. 오셨을 때에 예, 예. 한 번에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그 좀 귀뜸이라도 해줬으면은 예. 사실 이런 질의를 안 해요. 응? 맞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든 간에 뭐 보는 그래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소소한 것도 아니에요. 9,100만 원에 하면은 여기서 이제 또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또 여기서 이득금도 또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든 간에 수익금이 그런 것도 좀 보고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전에 조율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서류만 딱 내미니까 좀 본의원으로서는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떻든 간에 이런 것도 사전에 한 번씩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은 해야죠. 그죠? 좋은 사업은 하고 또 나쁜 사업은 뭐 또 부결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좀 그런 게 좀 미비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의원님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진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네. 그 답변을 그 사전 동의 없이 이렇게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좀 정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지금 농어촌 공사 위탁 이후에 미원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로 차량 및 등록을 했고 차량 구입 및 시설까지 다 그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죠? 7쪽에 보면은 이게 2025년 3월부터 이동장터 시범지구 선정했고 7월 달에 박스 설치 및 랩핑 도색 작업했고 11월에 차량 등록 완료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26년도 1월에 발대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운영 협의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고 지금 집행이 됐던 거 아닙니까? 예산 집행까지 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제조하고 이거 농촌 중심지 활성화 활성화 사업비로 구입한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 그거 가능한 자료에 대한 거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최소 3개월 차량 운영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사전 계획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시범 안은정입니다. 사업까지, 시범 운행까지. 예, 그 지금 공백 기간에 대한 운영 계획이 있는지요? 공백 이거 지금 이미 다 기간에 지금 끝내놓은 거잖아, 그죠? 발대식까지 끝내놓고 차량 등록도 하고. 발대식을 하고 예, 지금 현재 발대식을 하고 난 다음에 예. 그러니까 시범 운영을 저희가 지금 5월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5월부터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예, 예. 이쪽에 보면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시범 운영이 2026년 5월부터 8월까지의 4개월이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25년 5월부터 8월이라고 했어요. 예. 이거 지금 맞는 북이에요? 이 시범 운영 기간이 예. 사실 이게 26년 5월부터 지금 한다라고는 했는데 이쪽에 25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원님 저기 이거 서류 작성 미흡한 거죠? 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페이지에 보세요. 2페이지. 2페이지. 예, 2페이지에 자, 위탁 기간 여기 선정 사유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요거 예. 오기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동의안의 취지가 예. 배우마을 식품 사업 사막화 방지와 취약계층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 서류 작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위탁 동의안 승인의 결정적 결함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의 신뢰가 안 간다. 죄송합니다. 2026년 5월부터 8월 4개월인데 네. 5기 2025로 네. 5기가 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거쳐서 네. 향후 네. 국장까지도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좀 잘 점검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예선 운영이라든가 또한 이런 사업 집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의회와 반드시 사전 동의가 원칙이 아닌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리고 31쪽 보면은요. 차량에 대한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보면은 지금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1톤 탑차 2대인데 우리는 3.5톤 특장차를 선택을 했어, 그죠? 예, 그 그렇습니다. 선택한 사유가 뭔가요?
저희는 요 차량 자체를 예. 그러니까 다른 차량들, 그러니까 다른 타시군의 차량들 전부 한번 벤치마킹을 했었고요. 예. 벤치마킹하면서 그 차량의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게 이 특장자 2.5톤에 대해서 했고 그 안에 냉장, 냉동까지 시설까지 다 전부 갖추는 걸로 하다 보니까 차량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 동청주 농협에도 이런 차량들이 운영하는 차량이 있을 걸로 아는데 현재 농업정책과장 아니죠. 현재 동청주 농협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현재 이거 지금 여기는 미연면 27개 배우마을에 이용하기 위한 예, 그 차량이잖아, 그죠? 예. 차량 구입비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수탁 기간이 예. 이 미연면 말고도 동청주 농협에서 네. 이런 그 이동 장터 사업에 대한 거라든가 내지는 이런 차량을 운영하는 차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아는점입니다. 그러니까 동청주 농협에서 지금 우리 네. 가가오 이동장터 이번에 제작한 차량 말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예, 예. 이동해 나가면서 예. 판매하는 차량이 있지 않느냐라고 네.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네, 그 부분 파악되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예.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수의계약 방식으로 예. 동청주 농협에 예, 27년 12월 16개월 동안 예. 일단 위탁을 했다가 예. 이 지금 차량에 대한 그 사업이 종료하고 나서의 예. 차량의 활용에 대한 거는 예. 이거는 지금 그럼 이 차량은 어디로 기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속이 저희 돼야 이 되는 차량-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청주시의 청주시 공유재산이에요. 이 차량은 청주시 공유 재산이고요. 네. 다만 운영에 대한 위탁을 그쪽에다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차량은 네. 청주시로 기속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 정시 운영 기간이 끝나면 예. 그리고 나서 예. 그 운영비가 지금 이거는 지금 16개월 동안 9,100만 원이고 예. 그러면 이 종료가 되고 나서 다시 또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농업주택과장 안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동의안을 받게 되면 예. 그 6,800만 원에 대한 거를 계속 운영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수익 사항을 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게 운영이 너무 잘 돼가지고 물론 지금 여기가 저희가 이제 6,800만 원 안에는 수익금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그 금액까지 제외하고 네. 6,8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예. 그리고 그거보다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수익금보다 더 많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수익금을 환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12로 늘 건데 만약에 얘를 이제 2027년 12월까지 운영을 해보고 실제로 이게 운영이 너무 잘 돼 수익금이 더 발생하게 된다면 그 수익금만큼이 이 운영비에 포함이 될 거기 줄어든다는 때문에 거예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예. 거고 예. 하여튼 뭐 정식 운영했을 때에 그 9,100만 원에 대한 예. 그 민간위탁 정산 후에 이익금 발생 시는 환수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이 사업 계획에다가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예. 그 아무튼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사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또 사후 승인을 받는 식의 행정이 됐어야 되는데 의회의 심의권을 좀 경시하는 처사였다.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 향후 의회와도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차량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정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예, 저희가 잘 듣고, 네. 예, 정정하고 또 해석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네. 정말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로 차량이나 시설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연면 찾아가는 이동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원면 찾아가는 이동장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인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원면 찾아가는 이동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국 및 청주 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 후 질의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948억 6,179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9억 5,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는 2,704억 869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0억 7,40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에서 29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억 3,730만 6천 원을 증액한 516억 4,1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책지원사업으로 지난 1월 충청북도의 내시 통보에 따라 3,95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사업량 증가로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청북도의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형 운영과 공공응 운영은 각각 1,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붐 센터 운영 지원은 사업 대상 선정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비는 1,610만 원, 시설비는 3,312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공모 결과 9개소 중 3개소만 선정됨에 따라 1억 5,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모 결과 신규 1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거점 농장도 신규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등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5억 4,8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4쪽에서 298쪽 친환경 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5억 3,689만 8천 원을 증액한 751억 2,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국비 사업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1억 6,08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벼깨심은이병 예방을 위한 자재 지원은 작년에 벼깨심은이병으로 농가 피해가 발생하여 지력 증진을 통한 발병 예방을 위한 것으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 지원과 벼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은 당초 공동방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안정적 운영과 제도 정립을 위해 올해까지 기존 개별 방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방제 지원 사업의 예산 17억 원을 감액하고 고품질 쌀 생산 지원으로 8억 3,38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은 충청북도의 내실을 반영하여 2억 7,911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은 당초 벼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비 분담으로 지원 단가를 하향하였으나 개별 방제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당초 지원 단가로 정상 추진하기 위해 5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맞춤형 영농기계와 장비 지원은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심화로 증가하는 농기계 수요를 반영하여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주형 스마트팜 운영은 스마트팜 준공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7,73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 보수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저수지, 용배수로 기계화 경장로는 본예산 소진에 따라 우기철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현암동 국어정비사업 등 5개수에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등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3억 5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9쪽에서 303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4억 6,321만 2천 원을 증액한 672억 5,0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의 청원생명쌀 산물벼 건조류 지원 사업은 유류비 인상 등 계약재배 농가들의 소득 안정 대책과 고품질 브랜드 유지 기반 확보를 위한 것으로 2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용복합 산업 및 맞춤형 경쟁력 강화 사업은 올해 2월에 사업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의 내실을 반영하여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6년 사업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에 1,200만 원을, 지역 농산물 가공 지원 사업은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벼 자동 톤백 저울 지원은 톤백 출하 확대와 벼 재배 농가의 수요를 반영해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주쌀 소포장재 지원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쌀 생산 확대와 지역쌀 인지도 제고를 위해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GAP 안정성 분석 지원은 2,015만 4천 원을 감하여 GAP 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등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3,12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4쪽에서 314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29억 926만 2천 원을 증액한 216억 4,46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축산 ICT 융복화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5억 2,880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의유급식 지원은 충청북도 내실을 반영하여 5억 8,73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자체 사업은
도비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방비 미지원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8,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봉농가 생산량 향상 지원은 충청북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8,0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산업 지원과 농촌 융복합 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 사업은 2026년도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각각 1억 1,200만 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과 살처분 처리 비용 지원은 우리 시에서는 악성 가축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충청북도의 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5억 6,250만 원과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지원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인한 충청북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5억 4,160만 5천 원, 2,40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은 충청북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볏짚 처리비 지원 자체 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전문다지 조성은 충청북도 변경 내시를 반영해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대, 기계장비 지원은 증액하고 태액비, 등급제 지원 일부를 감액하여 8,72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는 2월에 국비공모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5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동물보호센터 신축 이전 후 보호동물 증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1억 1,6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 지원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개 사육농장 폐업 전업 지원은 충청북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억 1,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1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5쪽 도매시장 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900만 원을 증액한 452억 3,6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수지 CCTV 설치와 유수지 수위계측기 설치를 위해 각각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객중심 도매시장 운영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에 맞춰 우리시 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여 도매시장 홍보와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개발 용역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6쪽에서 437쪽 청주랜드 관리 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억 6,832만 5천 원을 증액한 95억 1,5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시 관람 시설에는 베리어 프리 무인 발급기 부스 확장에 6천만 원, 유원 시설 풍속계 설치에 1,165만 원, 지하수 영양조사 용역에 75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는 등 인건비 및 시설비로 1억 4,60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전시관 운영은 베리어 프리 무인 발급기 구입을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임 예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욱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건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액 1,184억 666만 2천 원 대비 5.98%인 70억 8,691만 3천 원이 증액된 1,254억 9,357만 5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 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액 3,525억 8,935만 4천 원 대비 8.4%인 296억 1,063만 9천 원이 증액된 3,821억 9,999만 3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34억 1,286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 예산 중 농업축산업 부분은 기정액 대비 2.56%인 57억 7,515만 6천 원이 증액된 2,317억 64만 7천 원이 편성되었고 공원 산림 부문은 기정액 대비 32.44%인 227억 6,329만 6천 원이 증액된 929억 4,274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벼, 깨시무늬병 예방을 위한 자재 지원, 청주쌀 소포장재 지원 사업,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 곤충 산업화 지원, 조사료 전문 단지 조성, 공동 자원화 시설 개보수, 농업기술센터, 농신관 승강기 증축공사,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 한옥 리모델링 조성 사업, 야생화 정원 조성 및 정원 관리인 운영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으로는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축산 ICT 융복합 사업, 개 사용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근린공원 관리, 근린공원 시설 개선 사업,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사업, 녹지 관리 사업, 명암 관망탑 리모델링, 가로수 조성 및 유지 관리 등의 사업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농강 상생 발전 및 경쟁력이 있는 농업 실현을 위한 사업과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 및 산림 관리를 위한 사업 등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고 국토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 계속 사업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정액 대비 증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사유와 시기가 적정한지와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 예산안 290쪽이고요. 그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기존에 지원 대상이 22명에서 지금 저희가 한 3억 5천 정도 증액을 하셨거든요. 네, 거기 보니까 증감 사유가 22명에서 33명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맞죠? 이게 이제 11명 정도가 이제 추가가 돼서 증액을 하신 거죠, 일단은? 예, 11명 증가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이거를 수요 조사를 안 하셨나요? 당초에 수요 조사를 그러니까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요. 당초 예산에 사실 예산과에서 예산액을 충분히 세워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그럼 수요 조사 하실 때는 이 정도 33명 정도가 나오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가에서 이게 좀 잘 협의가 안 되셔서 이제 다 못 태웠던 것인가요? 그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자료만 봐서는 저희가 이제 사업이 예. 기준을 정해놓고 했을 경우 예. 만약에 이 사업 말고도 오버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추가 하시는 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갑자기 11명이 증가가 돼서 그리고 또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예. 22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인당 한 1,900 정도에 대한 사업비가 떨어지고 예. 지금 이거 7억 7천에서 제가 33으로 나오니까 한 2억 2,300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1인당. 예. 근데 이 금액 차이가 왜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저희가 예. 1인당 원래 5천만 원에서 예. 70%까지 지원해서 3,500만 원까지가 한도인데요. 네네. 그 3,500만 원 한도에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22명이잖아요. 네. 22명이면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2,900 금액이 정도. 맞는 건데 3,500. 3,500. 예, 3,500. 아, 자부담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요. 예, 예. 그래서 5천은 자부담 아. 포함해서 5천입니다. 네.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예. 저기 농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친환경 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저희 295페이지고요. 그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애초에 당초에 연초에는 저희가 공동방제를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 공동방제 그렇습니다. 자체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쿠폰제로 이제 돌리시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게 협의가 잘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공동방제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벽 공동 방제가 방제 효과를 높이는 데는 이게 네. 더 효율적이라 이렇게 네.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네. 이제 농업인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그 자기들이 선호하는 네. 약재라든가 농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고수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방제를 하려면은 들어온 그 방역단을 또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때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공감대를 좀 더 확산시키고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 다시 개인별 지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17억을 이제 마이너스 치시고 그럼 네. 이 17억이 어느 사업으로 이게 배정이 된 건가요, 따로? 그게 다시 예. 그게 이제 공동 반제할 때는 약재 예. 비하고 살포비하고 포함해가지고 네. 17억이었는데요. 요거를 전액 감액하고 네. 다시 개인별 지원하는 방제 고품질쌀 지원 이런 쪽으로 이게 아니요 병해충 공동 방제를 그거를 삭감하고요. 네. 다시 병충해 방제 지원 그 위에 보시면은 네. 8억 3,387만 그러니까 2천 원. 고품질 생산 지원을 해서 있는데 써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밑에 예.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들어가고요. 아, 네네. 그다음에 이 돈을 이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쌀 생산 농업인에게 지원했던 네. 그 작년에 개별 3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하향 지원했는데 이걸 다시 원상 복구하면서 네. 예, 다시 요 금액을 원상대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깨씨무늬병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네. 지금 이거 신청을 받고 계시죠? 신청은 저희가 네. 지금 사전에 네. 이미 희망이나 이런 네. 거를 지금 시기가 조금 좀 시기가 좀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확정된다는 단서하에 네. 확정되면 추후한다는 단서하에 사전 수요 조사를 좀 받았습니다. 받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농협에서 받으셨나요? 혹시 지금 수요 조사를? 그거는 농협은 아니고 개별 우리가 저기 행정을 통해서 네네. 예, 수요 조사를 좀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이 추경에 예산이 필요한 만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사전 수요 조사를 좀 한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예산 통과를 못 하시게 되면 어떻게 방법이 있으세요? 예산이 통과 못하면은 아니, 예, 지금 좀 다 안 이제 수요 되겠죠. 조사는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이 수요 조사는 말 그대로 사전 수요 조사였고 그리고 농업인들한테 나갈 때도 확정되기 전에 사전 수요 조사라는 거를 명시했고 저희가 조사한 거는 이제 빨리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시기가 급하니까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 내용이 보시면은 지력 증진으로 해서 이제 유기지를 주시는데 네. 원래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볏짚 같은 거를 더 주면 좋겠지만 축사에서 저희가 사료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청주시가 맞춤형 비료가 기존 시군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가죠 배정이. 맞춤형 비료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력 증진이 또 어떻게 보면 질소끼를 좀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유기질 비료를 주시는 게. 예.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비료가 기존보다 다른 시군보다 이제 수량 지원을 더 해주는데 거기다가 이 유기질을 줬을 경우 뭐 지력 증진은 되겠죠. 근데 그 차후의 문제는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맞춤형하고 요게 이제 중복으로 나가면은 사실 네. 질산질이 좀 조금 더 나가니까 도복이나 그런 위험이 있을 수는 있어도 지금 유기질 비료는 그거보다는 일단은 토양의 양분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논에 그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대신 요걸 하는 데는 이제 맞춤형 비료를 좀 과다 시비하지 않도록 저희가 농업인에게 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기질 비료도 미부숙되거나 이런 거를 만약에 투입이 됐을 경우는요 더 악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 그런 것도 철저히 좀 하셔서 이번 사업이 저희가 100% 시비잖아요. 또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현도에서만 좀 심했죠. 깨씨무늬병이. 천도에서도 좀 심했지만은 예. 전체적으로 예. 저희가 한 158헥타 정도 네. 좀 피해를 입었다고 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비분 조정만 잘 하셔도 이거에 대해서는 깨씨무늬병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좀 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준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이래요. 보충질이. 예, 보충질의 예. 우리 김주화 과장님한테 깨씨무늬병에 대해서 우리 김준석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력 증진인 뭐 깨씨무늬병이 아니래도 우리 토양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꼭 사항인데 우리 여기 농업정책위원회 이 전문가 수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게 최소한의 지금 그 토양에 뿌려져서 1개월 전에 이게 뿌려져 갖고 이게 숙성이 돼서 가스가 다 발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을 통과해 갖고 이 유박을 갖다가 못 뿌리면은 1년간 논도량에서 무거워 나자빠지는 거야. 이게 오히려 농민들한테 일을 보탬을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주는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고 일하실 적에 뜻이 있었다면은 성립전 예산이라도 해서 지금 논에 다 뿌려져서 첫 노타리 할 때 지금 돼서 이게 두 번째 노타리 할 때 가스가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갖다 놔서 뿌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금 잘못 뿌려서는 가을에 농사에 피해를 주는 거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농사는 때가 있어. 일도 시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지만은 타임이 늦었다. 이거 갖다 놓고 지금 논두렁에도 싸서 내년에 이 푸대만 노랗게 다 해서 이게 환경적으로 미관상 나쁘고 오히려 어른들한테 이건 화학비료 마냥 저기로도 뿌리는 미스트기로 뿌리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기계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지금 되느냐고. 지금 뭐 김조하 과장님은 이론적으로는 맞아. 근데 현장에는 맞지 않다. 네. 얘기해 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조속히 좀 더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게 점에 좀 저희도 죄송스럽게 과장님 생각합니다. 그게 조금 못한 게 농사를 피해를 준다니까.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농업인들이 지금이라도 농업인들 지금 내가 다 통화했어. 가져면 오히려 농촌에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늦었다는 거야. 지금 과장님 저희가 나도 과장님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야. 우리 청주시 농어민 관계자들하고 나도 다 통화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데 늦었다 이거야. 좋은 정책이지만은. 저희가 그래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어떤 게 우리 농민한테 필요한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판단을 할게요.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해. 농민들한테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지만은 오히려 갖다 놓고 피해가 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올 가을이라도 뿌려서 내년에 하는 거는 뭐 누가 여기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논두렁에 갖다 싸놔야 농민들 저기만
미관상도 나쁘고 속만 터져. 푸대 재 터주면 내년에 뿌리지도 못해.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우려되는 사항이 좀 다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저희가 좀 서둘러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4월 안에 공급까지 4월 안에 이제 완료해서 빨라야 보급을 해도 지금 노타리하고 물속에 이거 트랙터로 기계로 뿌려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고 그때 뿌려놓으면 모 심을 때 가스가 발생해갖고 뭐가 오히려 고사되고 뿌리를 활착이 안 된다니까. 예, 저희 지역의 알찬미가 좀 묘가 6월 초순 중순 그때까지 좀 늦게 과장님 하는 그때 때가 많아서 뭐를 한 달- 심으라고 그래도 이 양반들이 5월 20일이면 심어. 아이고 좀. 잠깐만요. 저희 네. 김조 과장님, 네. 저기 보충 질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의견 조정실 때 또 뭐 부족하면 그때 답변 기회를 드릴 이상입니다. 테니까. 예, 남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임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네, 임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박영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늘 농민에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지난번에 요건 이제 요 없는 거고 지난번에 하자부서 그거 다 끝났나요? 네, 보고가 축산과장 없어가지고. 안남일입니다. 그 건축물 안정화가 이제 겨울에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안 했어요? 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중에 또 하려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좀 보고 좀 해주시고요. 네. 우리 유통과장님 네, 농식품 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299페이지. 아까도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조료 이 지원 사업은 지금 청원 생명쌀이라 요건 여기만 해주는 거죠? 네, 농식품 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청원 생명쌀 건조료 지원 사업. 네, 지원 사업은 22년하고 23년도에 지원을 했었는데 24, 25년 지원을 못 하다가 이제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24, 25년도는 왜 돈이 없어서 못 하셨나요? 그때는 제가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는데 최근에 이제 공공 비축미 대비해서 청원생명쌀 수매가가 낮게 책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원생명쌀이 이제 GAP하고 뭐 저탄소라든가 이런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품질 관리를 일반 쌀 대비해서 훨씬 이제 이행 부담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보존 차원에서 건조료를 이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 의원이 이 건조료 사업하면 이제 항상 뭐 행정감사라든가 추경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청원 생명쌀 이 로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일반 개인한테는 안 해주죠. 개인한테는 안 해주고 있는데요. 오창만 해주죠. 오창만 해주고 있지는 않고요. 어디 해줘요, 그럼? 이게 전체 청원생명쌀 재배 농가에 이제 해줄 계획이고요. 하게 아니 되면 건조료 지원 사업. 네, 건조료 지원 사업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없습니다. 여기만 네. 해주잖아, 그죠? 오창만 요거- 해주는 거잖아요. 오창뿐만이 아니라 어디 해줘요, 그럼? 생명쌀 전체 재배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아니 그래서 21만 포대를 지금 이제 1,100원씩 해서 2억 3,100만 원을 이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창 거기에 해주는 거 아닌가요? 오창이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래. 예. 이제 수매를 이제 우리 청원생명쌀 농협법인은 이제 수매를 하는데 이 건조료는 이제 농협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 재배 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창농협이 아니고 수매는 거기서 대행을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건 농업인들한테 준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비축 및 수매가가 1등급 기준에서 8만 이제 160원인데 청원생명쌀 같은 경우는 7만 1,000원을 받기 때문에 농가들이 좀 불만이 있으셔서 저희 이제 시에 또 찾아오시고 해서 좀 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 청원 생명쌀이라는 게 지금 뭐 해주고 있어요?
종자가 종자가 알천미하고 저 고시까리 하고 있습니다. 예, 알천미가 그거를 주로 많이 하고 재배하시는 있습니다. 분들은 다 해준다. 네, 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1,100원씩 1,100원인가? 예. 네.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약간 틀리는데. 그래, 여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넘어 이제 300 쪽에 이거 지금 아래 하단에 이 전통조 활성화 지금 이건 또 어디예요? 사업수가? 301페이지. 아니 300쪽에 이게 뭐예요? 지역우수 전통조 활성화 지원 사업 이거 뭐 얼마 안 되는데. 네. 녹시포 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이거는 사업비 1,200만 원인데요. 내수 학평에 팔롬이라는 그 업체입니다. 내수에도 이 네, 전통조 내수에- 만드는 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래됐어요? 옮긴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어디서 옮겨간 거예요? 혹시? 제가 몰라서. 제가 나가봤었는데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이거 어디서 갔는지? 예? 예, 홍성에서 왔습니다. 홍성에서? 예, 홍성에서 하다가 여기로 오셨는데 자비로 그 건축물을 한 10억 정도 자비 들여서 하시고 해서 신청은 여러 군데서 했는데 도에서 선정이 여기가 됐습니다. 내수 학평에 이 네. 전통주 가공 공장이 생겼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 좀 신세계나 이런 대형 유통점에 납품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업체입니다. 아니 지난번 하고 같이 그 복합적으로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나가 보신 거죠? 그 학평에. 예, 이사입니다. 예, 임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저기 축산과장님 307쪽에 아니 오리 조기 출하 장려금이라는 게 뭐예요?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오기 조기 출하 장려금은 오나 이제 전염병이 AI가 이제 기승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을 때 워낙은 우리가 출하 일량이 한 45일이라 했을 경우에 좀 뭐 발생 위험이 높다 그러면 한 42일이나 40일 정도의 조기 출하를 유도함으로 해서 거의 한 5일 차이의 증체량이나 이런 걸 계산해서 저희들이 그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그건. 아니 이게 지금 다른 가축은 아니어도 얘 오리가 AI 그 피해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조기 출하 장려금을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몇 페이지지? 313쪽 보면은 하단에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있잖아요. 이건 지금 이 사업을 이게 마지막으로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313쪽 하단부에.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대상 농가가 35농가인데 지금 1구간에서 6구간까지 정해져 있어요. 이거 27년도까지 이제 27년 2월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이제 1구간은 이제 1구간 대상이 한 14농가인데 13농가는 이제 철거가 완료됐고 한 농가는 감정 평가가 완료됐고 2구간 3구간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감정 평가 이제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보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시기가 조금 많이 저희가 되네. 그죠? 예, 축산과장 안남입니다. 이건 뭐 농가별로 1구간으로 신청한 예. 농가가 있고 2구간 신청한 농가가 다 각각 틀려서 거기 27년까지는 가야지 다 이제 완전히. 철거가 이제 완료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는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요번에 완료가 되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은정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26년 여성 농업인들 행복 바우처 그 사업 잠깐 설명 좀. 사업이 많이 부족해서 일부만 지원했다는 게 맞아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행복보합 바우처 사업이 예. 올해 예. 신청자가
예산액보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네. 연령 순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급을 해서 실제로 신청이 전부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왜 추경에는 안 세워져 있어요? 그게 예. 행복바우처 사업이 네. 도비가 같이 병행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이번에 추경 예산 못 세운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뭐 예. 10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예. 계속 도비가 없고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예. 내년도 그럼 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원장님? 그래서 이런 예. 부분은 저희도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렸고요. 네네. 아마 도에서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지가 없다면은 다음에 내년이면 예. 똑같은 연도에 똑같은 출생 연도가 지급이 받는 거예요? 연도는 네, 확정된 예산이 예. 아니다 보니 예. 내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올해처럼 기간 고연령 이제 나이 많은 순으로 지금 예. 잘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내년도 그렇게 되는 거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네.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세웠거나 아니면 네네. 시장님 결심을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예. 내년도 예산을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 요구를 도에서 네네. 할 때에 예. 그때 이제 도의 의향이나 의도를 보고 예.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비를 더 해서라도 그 수를 다 줄 예.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한번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 하기 전에 한번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꼭 도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예, 예. 지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100%로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안 받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예, 예. 사실 이런 사업이 의미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예. 그런 거 좀 잘 챙겨서 예. 받을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예.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자금 선발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운영비가 지금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우리가 예.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네. 요거 선발할 때 네. 그 심사위원 수당이라던가 네. 그리고 그 현장 지원단이라 해서 모니터링 단이 있어요. 네. 거기 수당을 준다거나 아니면 간담회나 뭐 개체 비용, 사무용품비 이런 거를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이 사업비가.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이제 현장 지원단이라 해가지고 네. 농협에 있는 분, 그다음에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하는 지원 사업 네네. 대상이 된 사람들을 네. 현장에 가가지고 실제로 영농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정착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예. 수 있는 예, 부분을 그런 하시는 조언도 거예요? 해주고 예, 그런 것도 해주는 네,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290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윤석 의원님이 질의한 건인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 아까 3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산을 해봐도 3,500만 원이면 10명이에요. 4억 2천이면 12명이에요. 22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22명인 거잖아요. 예, 22명. 근데 지금 신청을 몇 분이 하신 거예요? 저희가 33명이 신청했습니다. 33명이 했는데 당초에 12명이 되고 이번 추경에 10명 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비를 왜 이렇게 많이 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아까 이제 네. 우리 김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일단 본 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네. 이번 이추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좀 하려고 예산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사실 33명 중에는 말씀을 드리자면 3명은 아예 제외 대상이었어요. 네. 선정 기준에 네. 안 되는 대상. 네. 그리고 8명은 대상이긴 한데 네. 이제 예산을 확보를 다 못해서 네. 이번에 지급을 못하는데 그 대상 우선순위가 저희가 정해져 있잖아요. 기준을 네. 정했잖아요. 그 중에 1차적으로 사실은 영농정착 이 지원 사업비를 한번 받은 사람들이 네. 이번에 제외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예산 확보를 다 못한 것은 예산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네. 12명에서 8명이면 20명인데 그럼 2명은 어떻게 선발이 되는 거예요? 1차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33명 중에서 22명이 되고 11명이 30명은 3명은 제외되고 8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 8명은 1차 작년 받은 지난해 사람들. 한 번씩 받았던 분들을 네. 그 우리 기준에서 네. 점수를 제일 안 주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점수에서 많이 떨어져서 그분들을 제외시키고 나머지만 선정해서 22명이 이번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 이 1차를 받은 사람들이 예. 이걸 정착 자금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선발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선발하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기준. 이분들에 대한 네. 기준 지금 그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이제 선발이 그러니까 이미 예산을 받았어요. 지금은 딱 맞았지만 예, 예. 예산을 받았으면 예. 그분들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선발을 할 거라는 저희 기준. 앞으로 네. 앞으로 어떻게 선발할 건지에 대한 기준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이미 이제 지금 1차에 그러니까 기준에 있는 이번에 분들이- 떨어진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아, 이번에 떨어진 사람들이 다음에 또 신청을 했었을 때 그때 선정 기준을 말씀하시는 기존에 거죠? 이제 신청한 금액이 100% 소진이 되면 다행이지만 예, 예. 안 하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그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만약에 아. 선정이 된다면 예, 그 예, 기준을 예, 예,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저기 농업정책과장 안원장입니다. 일단 현재로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년도에 100% 사업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직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떨어진 사람 만약에 실행을 했는데 그거를 사업을 이행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많이 남겼다거나 해서 예산이 네. 남았을 경우 네. 추가적으로 지금 이미 신청한 사람 떨어진 사람 중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물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은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는 네. 없는 거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혹시라도 이렇게 선정을 하고 인원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게 후계자가 되고 청년농이 되면 예. 몇 명이 내년에는 이게 몇 명이 선정을 할 거다 아니면 예. 신청을 할 것이라는 거를 추계할 수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비를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면 예.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예. 안 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올해는 좀 더 잘 조사해서 사전에 내년 네. 예산 많이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남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네, 305페이지입니다. 네, 가축 재보험이라고 이제 지금 8,500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기존에 제가 작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통은 3추에 예산을 세우지요, 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1월 달에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뭐 3월, 지금 5월이면 예산이 다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기 부담을 해서 가입하는 부분이 많은데 왜 꼭 3추에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번에는 또 1추에 이렇게 이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거를 좀 앞당겨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 혹시 수요조사, 아까 이제 수요조사 하는데 사실 이게 얼마 정도 나간다는 거는 그 예상액이 좀 이렇게 산출이 되지 않아요, 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이게 워낙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거의 이게 분예산은 벌써 소진이 된 예, 상태고요. 이 지침이 올해부터는 이게 수급 적용이 안 된다 해서 예. 어떻게라도 일회 추경 때 한번 네네. 세워서 현재까지 가입한 분들한테는 좀 지급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어제 또 다시 이제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어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소급 적용이 지금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3회 추경 때, 네. 3회 추경 때 예년과 같이 계속 3회 추경에 이제 소급 적용해서 지원했던 상황이라서 3회 추경에 했던 상황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되면 사실 보험 기간이 다 똑같질 않아요. 농가별로. 다 틀리다 보니까 그럼 1월 달에 2월 달에 이제 만기되는 농업인들은 수혜를 받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만기된 분들은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했는데
새로 해가지고 공문으로 인해가지고 뭐 다시 소급을 해주신다 그래서 다행이긴 하는데 또 이렇게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국비 뭐 다 매칭을 하겠지만 뭐 시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거 좀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민남입니다. 네. 워낙 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네네. 국도비 매칭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이제 원칙이지만은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예년과 같이 자꾸만 이렇게 모자라게 국도비 매칭 사업비가 예. 내려오면은 자체 사업비도 본예산에 한번 씹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이거 본회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민원권인데 벌꿀에 대해서 좀 이거에 대한 이런 지침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규정 아니면 이거를 설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혹시 없는 건가? 우리 축산과에서는.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네네.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상 뭐 벌꿀 네네. 꿀벌에 대한 이제 피해 민원은 거의 다 이제 봄철에 제일 기승을 부리는 그 네. 벌동 피해인데요. 예, 예. 그게 한번 예전부터는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우리 지역구에서 이렇게 피해를 봐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설치부터 사실은 이게 자기 개인적인 산에다가 하는 거는 문제를 지금 현재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피해를 안 보면은 상관이 없는데 피해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정 아니면은 뭐 법으로는 안 돼도 혹시라도 조례 같은 경우라도 이렇게 좀 해서 그런 거를 좀 제재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네. 이게 뭐 청주시만의 일이 아니고 이게 네네. 전국적인 현상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 예. 예, 저희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런 똑같은 사례에서 대처 방법이 뭐가 있나 한번 저희들도 한번 사례를 파악해서 예, 예. 거기에 뭐 상응하는 한번 대처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랜드관리소장님이신 안호영 관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입니다. 예, 수감 페이지 436쪽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동물원 무인 발권기 부스 확장은 좁아서 확장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설이 노후돼서 다시 뭐 리모델링성으로 확장을 하시는 건가요? 네, 랜드사업소장 안효입니다. 그 기존에 무인 발급기 있는 데가 좁습니다. 그리고 너무 좁아요? 예, 너무 좁고 그 배열이 풀이하려면 그 휠체어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공간 자체가 안 나와서 공간을 좀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뭐 그 갈비 사자 그 있었고 청주가 동물원에서 뭐 우리가 전국적으로 좀 많은 그 명성도 없고 또 거점 동물원으로서 좀 많이 그 직원분들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늘어나나요 지금 그 관람객이?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입니다. 네, 관람객이 지금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네. 최하 한 4,000명 이상 오고요. 예전에 그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 5,000명 정도가 이제 적정 수준이라고 이제 어린이날 같은 게 올 때가 5,000에서 6,000명 사이 왔었는데 지금은 평상시 주말 날씨가 좋으면 5,000명 이상 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연말 가을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찍었을 때가 한 7,000명 정도 그 정도. 그러면은 지금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약간 이게 뭐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는 건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이제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5월 5일 불과 뭐 한 달도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어린이날이. 근데 뭐 이게 공사를 하면 그 안에 다 끝나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23일 날 의결하면 바로 해서 좀 끝나나요? 공사 기간은 얼마나 돼요? 네, 랜드사업소장 안효입니다. 그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 기간하고 공사 기간 하면 한 90일 정도 이제 저희가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관람객들이 들어오는 기간하고 그거를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람로 조성공사 할 때 저희가 휴장을 했었습니다. 6월에서 8월까지 이제 휴장을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관람객들을 좀 안전하게 통제도 하면서 작업을 안전하게 하고 관람객들이 이제 관람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면서 이제 관람과 공사를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급 공개하냐 그러면 뭐 이게 뭐 말하면 사람이 이렇게 표를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럼? 저희가 이제 무인 발권기뿐만 아니라 이제 매표소에서도 이제 매표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인 발권기를 안 쓰는 날에 이제 그 매표소를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매시장관리과 윤문환 과장님. 도매시장관리과장 윤문환입니다. 도매시장 BI 개발 용역이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게? 예, 저희 청주에 이제 CI가 있듯이 이제 그 청주시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만의 어떤 그 브랜드 그 정체성을 상징하는 어떤 로고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좀 쉽게 생각하시는 거는 우리 청원생명 브랜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다른 지역에서 뭐 서울이라든지 광주, 서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벌써 농산물 도매시장 그 BI를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로고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홍보라든지 예, 시민들한테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예. 혹시 이거는 뭐 우리 시정연구원 같은 데서 용역을 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전문성이 떨어지나요? 그래서 이제 뭐 시정연구원이 전문성이 있는지는 제가 이제 잘 모르겠고요. 저희 일반 그 개인 업체들 저 기업에서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친환경 농산과 김주화 과장님께 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농업에 다 전문가이시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 뭐 그 지식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남일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사실 요즘은 3종 유기질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이면 가스가 다 빠지고, 예를 들어 일반 그 튜비라든가 유박 같은 경우는 한 15일 가지만은 일반 유기질 같은 경우는 그 가스 배출이 아까 남일현님 말씀이 저도 거의 공감은 해요. 잘못 주면 또 이게 조생종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심잖아요. 근데 뭐 그거를 조생종은 또 깨시무늬가 발생 안 되고 거기는 주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뭐 우리가 의견 조정 시까지 예산 조정 시까지 좀 한번 파악을 해서 이게 뭐 지금 수요 조사는 돼 있다고 하니까 4월 말쯤에 시행이 되면 보통 지금 뭐 차라리 공문을 보내서 그 중만생종한테만 좀 뭐 한다든가 깨시무늬병이 어디에 많이 발생된다 이런 거를 좀 자료를 좀 해서 충분하게 좀 우리 남일 의원님 요새 나번 받아서 좀 신기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좀 잘해서 좀 그런 부분도 또 어떤 그 비중이 그런 가스 발생이 안 시키는지 이런 부분도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뭐 조사한 건 있나요? 네, 친환경 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빨리 공급이 이제 될 수 있는 거를 제품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걸 썼는가, 농업인들이 그 농업에서 얼마나 공급이 빨리 될 수 있는가. 아니 공급이 빨리 되는 게 아니라 뿌렸을 때 가스 발생이 일주일이면 다 빠지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공급이 빠른 게 아니라 뿌려놔서 아까 이제 남일현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농가 지원에서 이게 100% 공감은 하는데 이제 이게 올해 못 쓰고 내년에 써서 이게 흉물로 뭐 예산 낭비만 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고 또 뿌려서 오히려 가스가 발생을 해서 어린 묘에 해가 되지 않을까 이걸 좀 걱정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조정 그 전까지 좀 충분하게 의원님하고 좀 협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설명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이제 청주시가 논면적이 한 8,900헥타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한 500헥타 정도입니다. 10%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만생종 위주로 일단은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유박 비중에 따라서 가스 발생량 그거 조사해서 좀 더 빨리 되는 그런 제품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거는 더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예. 위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 예산 의견 조정 전까지 하여튼 질의하실 의원님께 개별로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시간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그 시간상 계속 이어서 쉬는 시간 없이 해서 뭐 되도록 의원님들 질문 없을 때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현숙 과장님께 간략하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청원 생명 그 쌀 브랜드에 지금 건조료 1,100원씩 지원해 주신다고 하신 거죠? 네, 농식품 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네, 원래 이제 2,200원인데 50% 해가지고 50%? 1,100원씩 네. 예, 지원 예정입니다. 지금 그 가장 큰 지원의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쌀값, 수매값 상승으로 인해서 계약쌀하고 그 일반 수매하고 갭이 한 10,000원 차이 나니까 네. 그걸 좀 어느 정도 보상 차원에서 1,100원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행해야 되는 사항도 많고 그리고 이제 관리해야 되는 사항도 많은데 청원 생명 브랜드에? 비축미보단 좀 더 이제 수매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좀 불만도 많으시고 그리고 아, 작년에 일반 그 벼가 더 공공비축미보다 예, 더 청원 생명쌀 높았으니까? 수매가가 더 낮았습니다. 낮았으니까 예. 공공무축미보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남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입니다. 친환경농 상과장님 298조 네, 친환경 농산과장 김조아입니다. 298쪽에 운동동 그 국어 정비 예산 세운 거 있어요. 운동동 536번지 1원 배수로 정비에 이제 4천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사실은 그 원주민들이 좀 요구하는 대로 좀 이게 원활하게 좀 소통이 돼서 시공이 돼야 되는데 이걸 하는 주 목적은 배수도 잘 되고 이걸 시설해서 주민들도 원활하게 교통량에 체증이 없게 하려고 하는 공사를 요구를 하는데 배수의 목적을만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공하실 적에는 그래도 그 시공 전에 거기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돈을 써도 쓴 만큼 효과가 나야지 돈을 써놓고도 그 하단부 마냥 그 욕을 먹는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실 적에는 거기 원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꼭 그렇게 당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돈 쓰고 서로도 대우를 받아야지 돈 쓰고 대우를 못 받는 예산을 써서는 안 되지.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농식품유통과 302쪽 유현숙 과장님. 그 어린이 과일 간식이 5억 5,800만 원이 감액을 시키고 그 아래 어린이 과일 간식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5억 200만 원을 계산했어요. 이게 대체 자원인가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네, 농식품 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이게 이제 보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이제 교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이제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그 통계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통계목을 변경하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재원은 같은 재원이죠? 네, 같은 재원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우리 축산과장님. 네, 축산과장 한남일입니다. 307제국에서 308제국에 보면 럼피스 백신 접종 시술비 6,480만 원 감액하고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 그래서 또 600만 원 감액했어요. 지금 아주 그 세월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 질병 관련해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놔도 되는데 왜 지금 감액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예, 축산과장 한남일입니다. 이 럼피스킨이란 이제 질병 접종은요.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의무 접종이었는데 예. 이 지침이 바뀌고 이제 의무 접종이 이제 삭제되고 자가 접종입니다. 이거 예. 자율 접종으로 바뀌는 따라서 예. 이제 공시사동에서 그 접종비를 이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 접종비가 이제 삭감되는 상황이고요. 가금농가 질병 지원 사업은 이게 수요자가 없어서 수요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변경 내시로 해서 이게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게 질병에는 항상 그래도 예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어서 질의해봤습니다. 313조 반려동물 문화축제 지원에 있어서 작년에 그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 예산이나 마찬가지죠? 네, 축산가정 안남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 업체를 그것도 어떤 장소에서 잘 하려고 해도 어떤 업체는 선정이 된 건가요, 이거? 네, 축산가정 안남일입니다. 아직까지 뭐 업체는 선정된 건 없고요. 뭐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저희들이 또 다시 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한번 모집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그 서로의 지적된 사항이 보완해서 그래도 반려 축제가 잘 성황리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네, 축산가정 안남일입니다. 예.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도 뭐 이게 반려동물 문화 축제를 통해 가지고 반려동물의 패트캣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예, 그래도 뭐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과장님 올해도 그 메기 아니 붕어나 장어나 여러 가지 또 방류합니까 이번에? 예, 축산가정 안남일입니다. 예, 그거는 뭐 매년 하는 하는 있는 예산이잖아요. 네, 이제 예, 있습니다. 작년에도 썼고. 네네. 그럼 올해 추경에 그 외래종 그 퇴치 예산을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예산을 좀 세우신다고 그러더니 예산목을 안 만들지 봐도 없어서 예, 축산가정 안남일입니다. 노력을 안 하신 거지. 저희들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가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뭐 예산을 수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추후에도 또 추경에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과장님 그 방류하기 전에 그거를 좀 미리 좀 잡게 좀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작년에 위원장님하고도 약속한 것 같던데 위원장님이 해서 그 저기 본예산에 이거 감액하고 추경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들한테 SOS 안 청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축산가정 안남일입니다. 이해 추경 때는 적극적으로 SOS 요청해서 꼭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해 추경이 여기 있을라는 몰라 여기. 응? 있을 때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기억하고 하신다고 그랬으면 하셔야지. 우리 윤문환 과장님. 우리 네, 도매시장관리과장 윤문환입니다. 예, 우리 그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BI 개발에 있어서 이게 이제 용역을 해갖고 좋은 로고를 만드는 건 아주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은 추후에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늘 소통해서 좋은 보고하고 소통해서 좋은 로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시안이 나오고 되면은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사전 보고를 드리고 우리끼리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매시장 이사 가기 전에 노고 만들어서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랜드 사업소 수장님. 네, 청주랜드 관리 사업 수장관님입니다. 436의 하단에 지하수 영향 조사 용역에 75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그 수질 검사를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청주랜드관리사업 수장 안영입니다. 이거는 5년에 한번 그 수질 그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해서 그 지하 수위나 이런 영향 조사를 해서 이제 그 기간 연장을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법정 사항이라서 조사하는 비용을 계산한 사항입니다. 아, 우리 저기 오송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물 떠서? 그거는 아니고요. 그 어쨌든 그 수질 검사하는 거는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조사를 하는 거고, 이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향 조사하는 거라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어디로 보낼 건지 세부적인 건 좀 개수 조정 전에 좀 부탁드려요. 네, 저희가 이 업체가 어느 업체에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개수 조정 전에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남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으로 심사할 다른 부서의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청주시의 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사안회를 선포합니다.